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주차 2강 4주차 기본 개념 1회 문제 이쪽에 5번부터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게 되면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를 보면은 너희가 아마 이 영상을 들을 시기가 그냥 뭐 오늘 내가 업로드 해주니까 아직 4주차 학습지를 안 받았을 거야 아마. 그치? 5번 문제 보니까 i의 4제곱 더하기 2i의 5제곱 더하기 3i의 6제곱 더하기 2i의 7제곱 더하기 i의 8제곱 이것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i의 주기성을 알아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 루트 마이너스 2를 i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왜 마이너스가 i가 되는 거는 설명해줬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갈게. 그리고 i의 4제곱은 1이 되고, i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i의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i의 주기성. 얘가 중요해. i 4제곱이. 예. i 4제곱이. 그럼 잘 봐. 5번 보니까 얘 i의 4제곱이네. 그럼 i의 4제곱은 그냥 2이야. 그러면 i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 i의 5제곱은 뭐냐? i 4제곱 이거지? 그럼 i의 5제곱은 다시 i가 되는 거야. 알겠어? i의 5제곱. 왜냐면 i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i의 4제곱 곱하기 i가 되는 거거든. 밑이 i로 똑같아. 곱하기야. 그럼 지수끼리 더하니까 5.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i의 4제곱이 1이야. 그럼 i만 남지. 그럼 얘가 2i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i의 6제곱은 그 다음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i의 8제곱은 다시 1이네. 1. 그러면 플러스 2i, 마이너스 i 사라지고, 1 빼기 3 더하기 1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6번을 보니까 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뭐 지난 학습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는 마치 항등식 개수비교법 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잘 봐. 요 Z바가 있네. 그럼 Z바는 이 Z의 켤레복수수야. 자, 켤레복수수라는 게 뭐였어? 바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했지. 그리고 기억해도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복소수 Z를 뭘로 나누냐? A 더하기 B i로 나눠. A 더하기 B. 그랬을 때 봐. 요 A를 우리는 이것을 실수 부분이라고 해. 실수 부분. 그럼 요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B가 허수 부분이야. BI가 아니라 딱 B가 허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B가 허수 부분.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구하자고. 마치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할 때, 나머지를 구할 때 그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1차다. 그러면 AX 플러스 B로 놓는 것처럼 이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놓고 계산하라고. 됐니? 그러면 자, 문제 보니까 1-i. 근데 Z가 얘가 A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 얘는 Z의 켤레복소수지.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Z바는 A-BI로 넣을 수가 있겠지. 자, 정리해주면 얘가 1-i에다가 곱하기 A 플러스 BI 그리고 5i에다가 그 다음에 Z바, 즉 Z의 켤레복소수인 A-BI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5-3i 이렇게 줘.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이제 끝난 거야.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해줍시다. 예, 1과 a를 곱하고 1과 bi를 곱하니까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i랑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i. 자, 마이너스 i 곱하기 bi는 마이너스 b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b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i랑 a랑 곱하니까 얘는 5ai가 될 거고, 얘 곱하면 마찬가지다가 얘 곱하면 마이너스 5b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얘 플러스 5b 이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줘. 자, 얘는 i가 없으니까 실수, b도 실수, 여기 5b 실수. 그러면 실수끼리 계산하면 a에다가 b 더하기 5b 해주니까 플러스 6b가 될 거고,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i로 묶어줍시다. 여기를 i로 묶어주면 플러스, 자, 5a 빼기 a 하니까 4a, 그리고 여기 플러스 b. i로 묶어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좌변을 정리해 준 거야.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냐? 5 마이너스 3i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얘가 실수 부분이야? 근데 그 실수 부분이 5네. 아, a 플러스 6b는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4a 플러스 b야. 근데 그 허수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아,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문제로 바뀌었네. a 플러스 6b. a 더하기 6b는 얼마가 된다? 5. 그 다음에 4a 그리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혹시 연립방정식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다가 수업 시간에 꼭 얘기를 해줘야 돼. 나한테 따로 찾아와. 선생님, 저 연립방정식 못합니다. 아, 연립방정식을 못하고 나서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연립방정식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 모른다는 거를 감춰. 그러면 감춘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뭐 인수분해라든지 연립방정식 같은 거는 이건 진짜 말 고다가 구구단 거 같은 거야. 이거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니 수업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와. 선생님, 전 연립방정식 모릅니다. 알려줄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 이거 A와 B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가간법과 대입법이 있는데 그냥 가간법을 해줘. 뭐 예를 들어서 A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4를 다 곱하자. 여기가 4를 다 곱하면은, 왜냐면 A를 소거하기 위해서 4를 곱하니까 여기가 4A, 4를 곱하니까 4룩에 24B, 4를 곱하니까 20, 이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버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가 사라지고 24B에서 B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23B. 20 더하기 3 하니까 23. 양면을 B로 나눠주니까 B는 1. 이게 되겠지. B가 1이야? B가 1이야. B가 1이야. 그러면 A 플러스 6이 5가 되는 거고, 6을 넘겨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지. 됐나요? 그럼 이 복소수가 뭐였어? 내가 복소수 A, 이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놨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1. 허수 부분은 1이니까 1은 쓸 필요 없겠지? 그냥 I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 요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보자. 이게 첫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랑 달라. 중학교 때는 솔직히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뭐 거의 이렇게 숫자만 살짝 바뀐 거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찌되었건 1등부터 꼴등까지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킬러 문제들도 있고 쉽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교과서 문제 위주로다가 하고 다른 이제 부교재들도 쓰고는 있긴 있는데, 지금 아마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풀어야지만 그래도 진짜 최저 등급은 면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초가 중요하거든.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야.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 그럼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 개념을
알았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다져야 되고, 또 그리고 수학은 이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 시험이 보통 5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풀어야 돼. 막 한 문제 푸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이거 아니거든. 5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마킹도 해야 되고 시험지 내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계산력이라고. 그럼 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도 문제를 많이 막 풀다 보면 이게 딱딱딱 돼. 만약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이제 금방금방 습득이 되거든. 근데 우리 반 지금 웬만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한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했긴 하는데,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일단 개념도 익혀야 되고 유형도 알아야 될 거고 유형도 다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산력도 키워야 될 거고 할 게 많다. SA 시간에 어찌되었건 동영상 수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 문제를 봐, 그리고 몰라, 동영상을 들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동영상을 듣지 않고 문제를 풀고, 이걸 계속 반복해 줘야 된다고. 반복, 반복, 반복. 자, 7번 봅시다. 7번도 하나의 유형인데 이것도 좀 설명할 게 좀 있네. 근데 오늘 되게 힘들다. 여기 10번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달리네. 야, 얘 봐봐. 2차 방정식, 이것의 한근이 2-i일 때 실수 a, b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 자, 요걸 기억해도 뭐 하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 첫 번째 a와 b와 c, a, b, c는 전부 다 개수가 되겠지.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이랬을 때 a, b, c 모두 유리수야. a, b, c가 모두 유리수다. 그랬을 때 어떤 한 근이 예를 들어서 x가 뭐 5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쳐보자고. 5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x는 5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반드시 근데 이 조건이 붙어야 돼. a, b, c가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붙었을 때.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가 이걸 그냥 근의 공식을 갖고 생각해봐. 얘를 근의 공식을 쓴다고 한다면 x는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가운데가 뭐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면 반드시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알겠어? 단 a, b, c가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을 때야. 알겠지? 유리수가 아니면 안 된다. 유리수는 다른 거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수가,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도 유리수고 x의 개수도 유리수고 상수도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그리고 한 근이 이렇게 줬어. 그러면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또 다른 한 근이 되는 거라고. 또 다른 x값. 그래서 근거의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되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만약에 a랑 b랑 c가 모두 실수다. 세 근이라니. 모든 개수가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을 때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i라고 쳐볼게.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1 플러스 i가 붙는 거야.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이걸 일단 알아둬야 돼. 자, 이걸 알았다고 했을 때 7번 문제를 봅시다. 자, x제곱의 개수 1이야. 실수지. ab, 여기서 실수 ab라고 알려줬네. 그치? ab가 실수니까, 저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는 지금 실수인 상황이야. 그런데 한 근이 2-i래. 한 근이 2-i? 즉, x값 하나가 2-i니까, 모든 개수가 양수야? 실수야?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2 더하기 i가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요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합시다. 자, 두근의 합이 뭐였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a분의 b, a분의 c라고 읽지 말고 선생님처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a가 붙고 여기가 b가 붙으면 또 헷갈려해요. 응? 여기서는 a라는 게 1, b라는 게 a, c라는 게 b인 거잖아. 그지? 이 공식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두근을 더해. 얘가 두근이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2-i와 2 플러스 i를 더하면 i가 사라지고 2 더하기 2 하니까 4.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a. 아,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아니, 2-i와 2 플러스 i를 곱해. 아, 2, i.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합차 공식. 앞에 있는 걸 제곱해. 2를 제곱하니까 4. i를 제곱한 다음에 빼는 거야.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얘는 4 더하기 1하니까 얘는 5가 되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상수항이 b잖아. 아, 그럼 b는 5네. b는 5. a는 마이너스 4. 됐나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을 봅시다. 8번은 뭔가? 내가 이제 체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오늘. 지금 거의 아침부터서 하다 보니까. 이 보니까 4주차 문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진짜. 어쨌든 8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간다? 이건 뭐야? 판별식에 대한 개념이지. 판별식.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 d가 뭐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거야. a는 x제곱의 개수, b는 x의 개수, c는 상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어찌됐건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x의 개수가 또, x의 개수가 여기 2가 곱해져 있지. 2가 곱해져 있다는 건 짝수야. 2의 배수니까. 그럼 얘를 2로 나눠줘. 짝수 공식을 쓸 때는 b' 제곱 마이너스 ac. 허근이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제곱해주지. 2로 약분하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a 플러스 2를 제곱을 해줘. 근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는요? 그럼 마이너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제곱할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그냥 어차피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1이고 c에 해당하는 건 얘네 a제곱. 이게 0보다 작다. 이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전개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양변에 a제곱 없애주고. 그지? 그리고 나서 4를 넘겨. 그러면 4a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4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답이잖아. 됐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래 9번, 10번 가보자. 9번 보게 되면 9번을 보게 되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a 이퀄 0의 두 근의 차가 6일 때, 두 근의 차가 6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 a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두 근의 차가 6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두 x값이 있어. 근데 그 x값의 차이가 6만큼 차이가 났다는 소리야. 그러면 x값 하나를 알파로 놔. x값 하나를. 그러면 차가 6이니까 또 다른 x값은 알파 더하기 6이거나 아니면 알파 빼기 6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6으로 놔도 되고 아니면 알파 플러스 6으로 놔도 되고. 그지? 뭐 그냥 플러스로 놔줄까? 상관없다. 어차피 답은 똑같아. 어찌되건 얘랑 차는 6만큼 된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두 근을 더해. 얘랑 더해. 알파랑 알파 플러스 6을 더하면 자, 2 알파 더하기 6에다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6을 넘겨. 그럼 2 알파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5였네. 알파값 구해버렸네. 즉 x값을 구해버렸다고. x값 하나는 마이너스 5였던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6. 또 다른 x값 하나는 1이었던 거야.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 두 근의 곱, 얘랑 곱해 마이너스 5와 2를 곱하니까 5. 그것은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근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네. 그러면 a 자체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지? a는 5. 자, 마지막 문제다. 10번. 이제 퇴근해야 돼, 나도. 퇴근이 멀지 않았어. 지금 토요일. 내일도 하긴 이제 시험 기간이면 다음 주부터는 거의 뭐 토요일을 계속 나오고 월화수목 금이 아마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 9번인가? 9번 했지? 10번이지. 자, 10번 보게 되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일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는데 여기 이 단원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이제 인수분해 곱셈 공식을 하는데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거 정말 많이 쓰여. 이것만 쓰여? 얘도 쓰여.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그지? 이게 사실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들 되게 많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뭐 합차 공식이랑 특히 요거 그렇게 많이 쓰여. 나머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안 쓰이긴 하거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안 외울래요. 안 돼. 너희들은 아직 중간고사하고 있고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이 많이 나와. 합차 공식이랑. 알겠어? 합차 공식이랑 설명 많이 나오는 거. 그럼 어찌되었건 요거를 좀 응용을 이게 쓰일 거야 아마 이제. 근데 어찌되었건 자,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놓고 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여기서 x의 개수는 k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됐나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은 자,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여기서 상수항은 2k 플러스 1이야. x가 없는 거. 2k 플러스 1. 그러면 따라서 2k 플러스 1. 이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봐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 했던 것처럼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문제에서 0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마이너스 k라는 걸 알아. 그럼 그 마이너스 k를 제곱해줬으니까 그냥 플러스 k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얘 2k 플러스 1이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k 하니까 마이너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2. 근데 는 0이야. 아, 얘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바뀌었네. 그치? 얘 k에 대한 2차 방정식. 마치 k 대신에 x가 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x 대신에 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거 똑같은 거거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데 x 자리에 k가 온 것 뿐이라고.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도 0이 되게끔 하는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방정식이 그거라 했잖아.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도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구하는 거.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도 0이 되게끔 하는 k 값을 구하는 거.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되네. 그럼 안 되면 뭐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인데 그 중에서도 k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줘.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자 얘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k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쓸 필요 없지. 1분의 1은 생략이 가능하잖아, 분모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2.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4. 그리고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2가 되겠네. 아, 그럼 따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K는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답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오늘 4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쪽에 10번까지 풀었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제 뭐 도전 문제나 그 다음에 4주차 이외의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 아마 4주차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는 것 같네. 그지? 문제 적은 건 아니네. 여하튼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합시다.